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영자 선관위원장은 2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선 결과 정읍시장 이학수, 남원시장 양충모, 부안군수 권익현, 전주시장 조지훈 후보가 공천권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임실군수 결선결과는 한덕수 예비후보를 중심으로 불거진 돈봉투 의혹으로 정청래 당대표가 개표 보류 진상조사를 지시하면서 이날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본 경선 결과 김제시장 정성주, 순창군수 최영일, 고창군수 심덕섭 후보가 공천권을 얻어 임시를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의 민주당 시장군수 후보가 모두 확정됐습니다. 후보별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결선에서 유권자 선택권을 고려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예비경선, 본경선의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결선의 선거를 치르는데 유권자의 선택을 좀 더 순수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런 판단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8개 시군 기초단체장 결선 투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남원에서는 양충모 예비후보가 공천권을 거머쥐며 본선에 나서게 됐는데요. 하지만 임실은 금품살포 의혹이 불거지며 발표 명단에서 빠지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영자 민주당 전북도당 선관위원장이 단상에 올라 결선을 치른 시군 단체장 최종 후보자 명단을 차례로 호명합니다. 후보자별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고 선출된 후보자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열한 경선이 진행된 남원시장 후보 자리에는 양충모 후보가 이름을 올리며 본선 진출권을 확보했습니다. 양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과는 남원 대도약의 변화를 선택하라는 시민과 당원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쟁자들의 실현 가능한 공약을 본선 공약에 반영하겠다며 흩어진 민심을 추스르는 통합 행보에 나섰습니다. 경쟁을 했더라도 좋은 정책, 좋은 공약들은 저는 대폭 수용을 해서 같이 남원의 발전을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순조롭게 이어지던 발표는 임실군수 차례에서 멈췄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금품 선거 의혹이 제기된 임실 지역에 대해 개표 보류와 진상조사를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경선에서 탈락한 성준우 예비후보는 한덕수 후보 운동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주민에게 금품이 든 거로 보이는 봉투를 전달하려다 거부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중앙당의 감찰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아마 결과 발표가 진행될 것입니다. 일정은 지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 후보는 반박 회견을 열고 사진 속 인물은 캠프와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며 결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일방적인 주장과 사실 확인 없는 의혹 확산으로 경선 발표가 보류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결국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임실만 공천 마침표를 찍지 못한 채 공백으로 남게 된 상황. 후보가 확정된 지역은 본선 준비로 분주해졌지만 임실은 중앙당 감찰 결과에 따라 선거 판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도당 선관위가 이번에도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아 경선 결과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당화 저지 전북도민대책회의는 이원택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주권행동 전북본부 등 20여 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책회의는 22일 전북특별자치도 이회 앞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정청래 대표는 민심에 역행하는 일방통행과 불공정 경선을 백지화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현금 살포로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받아온 김관영 도지사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북 선관위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지난 2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의원과 현직 도내 시군의원,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대리기사비로 1인당 2만 원에서 10만 원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 자리 참석자와 식당 관계자 등 18명에게 108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도지사와 함께 측근인 A씨와 식당 사장 B씨도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6.3 지방선거에 국회의원이 단체장으로 나가려면 선거일 30일 전, 즉 다음 달 4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사직으로 인한 보궐선거의 경우 4월 30일까지 권한 통지를 받으면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고 다음 달 1일 이후 통지를 받으면 내년 4월에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도 다른 지역 단체장이나 의회 선거에 출마하려면 같은 날까지 사직해야 하며 사직은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해당 지역에 6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자는 주민등록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거 구민에게 다량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예비후보자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그를 도왔던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12회에 걸쳐 선거 구민에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100만여 건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발송 횟수는 8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선관위에 신고한 한 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남호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예비후보가 피지컬 AI 시대에 대응한 교육산업 연계형 인재 양성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22일 서울에서 열린 피지컬 AI 프론티어 강국 신기술 조찬 포럼에 참석해 좌장을 맡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전북교육의 미래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교육 혁신과 산업 연계, 인재 양성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두 사람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북이 추진 중인 피지컬 AI 산업과 유초중고 교육을 연계한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정읍시는 관내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과의 89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 협약을 통해 29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는 지난 21일 제3일반 산업단지 입주기업 SNB 첨단과학산업단지 입주기업 기르다, 대이정밀과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이학수 정읍시장과 이정화 SNB 대표, 김연명 기르다 대표, 권기찬 대이정밀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투자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시민과 함께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망한 첨단 제조 기업들의 잇따른 투자는 우리 정읍의 산업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꾸준히 늘어나도록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창군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출발점인 무장기포를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고창동학 농민혁명 기념 사업에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 기념 주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행사는 1894 세상을 깨우다, 역사를 즐기다를 슬로건으로 고창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출발점인 무장기포의 역사적 의미와 그 숭고한 가치를 전국에 널리 알려가겠습니다. 조국혁신당 강동원 남원시장 예비후보가 남원 재건을 위한 네 번째 공약으로 도립남원예술대학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후보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립대학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국악과 문화예술의 본고장인 남원의 자존심을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조국혁신당 강동원 예비후보. 남원 재건을 위한 네 번째 공약의 핵심은 도립남원예술대학 설립입니다. 청년 인재가 다시 남원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강 후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북만 도립대학이 없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남원 국악예술고등학교 학생의 80%가 외지 출신이지만 졸업 후 서울 등 대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끊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에도 도립대학은 있고 강원도에도 도립대학이 있습니다. 전남은 3개, 경남도 3개의 도립대학이 있지만 유일하게 우리 전라북도에만 도립대학이 없습니다. 신설대학에는 국악예술학과를 비롯해 문화콘텐츠학과, 오칠과 탄청, 문예창작과와 같은 남원의 특색을 살린 학과를 제시했습니다. 또 지리산 자원을 활용한 산림과 생태, 치유학과를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후보는 당선 직후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내년까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조례를 제정하고 이후 교육부 승인을 완료하겠다는 실행 계획을 내놨습니다. 특히 현직 교육부 장관과의 친분 등 중앙 인맥을 활용해 설립 승인을 끌어내겠다는 자신감도 보였습니다.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전라북 도지사와 정책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를 비롯한 이원택 도지사 후보 참모와도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강 후보는 이번 공약을 남원 재건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범시민 서명운동과 공청회 등을 통해 설립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21일 광역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광역의회 비례대표는 4명, 기초의회 비례대표는 40명입니다. 광역비례대표 후보는 강정희, 윤혜아, 김동우, 박병철로 합동연설회는 오는 24일 전북도당에서 진행됩니다. 투표는 권리당원 100% 방식입니다. 기초의회 비례대표는 전주시 5명, 군산시 7명, 정읍시 3명, 임실군 4명 등 다자경선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권리당원 50%, 지역위원회 상무위원 50%를 합산하는 방식의 투표로 선거구 정수인의 후보를 선출한 뒤 순번을 정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실군수 결선을 앞두고 한덕수 예비후보 지지와 함께 돈봉투가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본 경선에서 탈락한 성준우 예비후보는 21일 기자회견에서 한 후보 측 운동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주민에게 금품이 든 것으로 보이는 봉투를 전달하려다 거부당했다며 당은 즉시 경선을 중단하고 윤리감찰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9일 임실군 3계면에서 봉투를 받은 주민은 이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와 녹취 파일을 확보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한 후보 측은 취재진의 연락을 전혀 받지 않았지만 자신의 선거사무소와는 무관하고 연루된 인물은 다른 후보 캠프 관계자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창의 한 지역농협에서 정년퇴직자를 둘러싼 부당해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고용노동위원회가 복직 명령을 내리면서 농협의 인사규정과 내부 절차를 둘러싼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창군 흥덕농협에서 퇴직 처리됐던 직원 A씨는 최근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 해고를 인정받아 복직 명령 조치를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 정년을 이유로 퇴직 처리됐지만 노동위원회는 이 과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흥덕농협의 기존 2018년 개정된 인사규정에는 직원의 정년 산정 기준일은 공적 서류에 기재된 생년월일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년 기준은 지난해 12월 31일이 아닌 2026년 11월 생일이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떠날 때는 좀 자존심이 있게 그럼 뭐다가 퇴직하고 싶어요. 그동안 갑질당이 워낙 커가지고 진짜 그 직원들한테도 왜 그렇게 했는가 설명 좀 한 직원이라도 하고 싶고 진짜 자존심을 좀 세우고 싶어요. 진짜. 그리고 명색이 제가 노역대 나와가지고 참 승진도 빨리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그것도 그렇고. 지역 농협에서 정년 퇴직자가 복직되는 사례는 이례적인 만큼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흥덕농협은 노동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A씨에 대한 복직 조치 후 이의 신청을 통해 재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문헌적 의미로 만 60세 종료일은 생일 전일까지 다 해서 저희가 그렇게 판정이 나왔고요. 저희가 조치사항으로는 이제 지방노동위원회 그 판정을 받아들여서 저희 복귀 시행을 했고요. 퇴직 그 기준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최종 확인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 신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모호한 인사 규정으로 부당 해고 논란에 휩싸인 흥덕농협. 뒤늦게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전 직원 회의를 열고 정년 산정 기준일을 당해 연도 12월 31일로 변경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부안군이 해외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글로벌 관광 홍보에 나섰습니다.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부안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전략입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 2, 3, 파이팅! 부안 청자박물관을 찾은 외국인들이 도자기를 만들어 보며 한국 전통 문화를 직접 느껴봅니다. 부안을 찾은 이들은 세계 10개 국가에서 온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입니다. It's very different. It's more deep than in France. It's so fun because I got to go really deep. So that was a nice experience and I got to dig really hard and I found a claw. That's so nice. Something that I couldn't do it in France. So 변산해수욕장에서 환상적인 일몰을 감상하고 해석강 탐방을 비롯한 부안의 대표 관광지도 직접 경험합니다. 이들은 여행 과정과 체험 내용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전 세계 팔로워들에게 부안을 소개합니다. I enjoy creating content, so being able to find a creative outlet to be able to showcase all the beauty, especially all the things that we've seen today, and all the new experiences with the mud flats, and just being able to help preserve those, and all the restaurants we got to see today, and just all the beauty, and just being able to show that in a fun, creative way. 부안군은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글로벌 관광객 유치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외국인 인플루언서들의 온라인 확산력을 활용해 해외 인지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관광 수요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전략입니다. 글로벌 인플루언서를 통한 홍보는 단시간에 그 파급 효과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안군의 자연 경관과 다양한 문화재를 활용해서 외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푸른 바다와 갯벌, 붉게 물든 노을, 그리고 전통 체험까지 단순 관광이 아닌 외국인들의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지역의 매력을 생생하게 전달하겠다는 부안군. 이 같은 외국인들의 시선을 활용한 부안군의 국제 관광 마케팅이 글로벌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